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요즘 그 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부쩍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의 요청으로 그 증여하실 때 아들, 딸을 생략하고 손자나 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일명 세대 생략 증여, 그리고 이 세대 생략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가 어떻게 할증 과세가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상증세법 제47조에 나와 있는 내용,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서 알아보면 2항에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합산한다 그런 뜻이고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에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받은 것도 합산되는 거고요. 만약에 증여자가 할아버지다 그러면 할머니로부터 받은 것도 합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합산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렇게 두 분씩 합산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10년 이내에 합산이니까 매 10년마다 증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 금액이 만약에 그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과세가액이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직계 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내용이 상증세법 제57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항에 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인 경우, 이렇게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이 아닌 직계 비속이니까 뭐 손자, 손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 받는 사람이 손자, 손녀, 뭐 증손자, 증손녀 이렇게 아들이 아닌 아들, 딸을 건너뛴 경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세대 생략 증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여재산 산출세액의 30%, 산출세액, 그러니까 세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30%를 가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또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다. 이런 경우에는 40%를 가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직계비 손자 손녀는 30%,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40%를 가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 비속이 사망해서 혹시 뭐 아들이나 딸이 사망해서 그 손자 손녀일 경우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를 생략하고 직접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할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의 1.3배, 즉 30%를 할증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증여받는 만약에 그 자녀가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이고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40% 일정 산출세액의 40%를 할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최근친 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뭐 세대 생략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증여를 해줄 사람이 중간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증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증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대 생략 증여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번 세액하고 실질적인 증여자산에 이전되는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할아버지가 아들, 손자 이렇게 거쳐서 3대에 걸쳐서 증여를 2차 증여를 할 경우에는 100억짜리 자산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번 세금 내고 또 다시 증여하면서 또 증여세 내서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증여 자산은 33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자산율이 33.6%밖에 남지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세대 생략 증여를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직접 증여를 한다. 그러면 비록 이렇게 1.3, 30%의 할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납부세액은 43억. 아들을 걸쳐서 2차에 대해서 증여할 경우에는 43억과 22억이 합쳐서 약 67억이 세금이라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냥 바로 세대생략 증여할 경우에는 비록 할증세가 있더라도 43억의 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증여자산은 56억입니다. 그러면 33억하고 56억이면 거의 23억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자산의 이전율은 33%와 56%, 그래서 한 23%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짜리를 넘기는데 23%의 세율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효세율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직접 넘기시는 게 유리하겠죠. 물론 뭐 그 전 재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재산의 비율대로, 구성대로 일정 비율은 이렇게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하시는 게 절세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세대생략 증여는 부동산 증여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양도를 하고 그 후에 다시 또 증여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팔아서 돈으로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와 부동산을 그대로 할증해서 하는 할증증여세, 요게 물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뭐 그 자산의 내용이라든지 금액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에 증여세를 더하는 것보다는 할증증여세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설령 할증증여를 받은 손자 손녀가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낼 취득세를 다시 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양도 후에 현금 증여, 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 증여하는 거와 부동산 증여하는 거는 이 증여자산 가액의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 현금은 사실 바로 현금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뭐 시가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부동산은 조금 여지는 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더욱이나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토지를 팔아서 증여하는 거와 토지를 있는 상태로 그대로 증여할 때의 시가 평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토지야말로 부동산으로 바로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이제 빌딩 같은 경우에 뭐 빌딩이든 이제 상가 건물이든 보통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그 평가가 분리가 될 텐데 이건 분리해서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이걸 통으로 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증여를 꼭 하셔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요. 대신 이제 주의하실 게 계속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증여하실 때 제발 그 대충 얼렁뚱땅 내지는 허투루 또 엉성하게 이렇게 평가해서 대충 하시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이렇게 그 절세의 어떤 테크닉을 기술을 좀 이렇게 그 믹스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증여하는 그 부동산의 시가를 엉터리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평가해서 하셔라. 그래야 15년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 꼭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동산 취득이든 그 다음에 양도든 뭐 증여든 절세 핵심은 꼭 실행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의 안전한 절세 전략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